갤러리 유진목 공소의 기획 전 정직하고 선정적인 검정 윤곽선에 초대된 작가 인센박 인터뷰 영상입니다. 작가의 김포 작업실에 저희가 방문한 때는 2020년도 6월 21일 일요일 오후 4시경이었고 인터뷰에는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이 영상의 순서는 작가 인센박에 대한 저의 짧은 논평이 먼저 나오고, 두 번째는 인센박의 인터뷰, 그리고 세 번째는 브로그로 인센박의 작업을 제작하는 과정. 다매체 작가다 보니까 영상을 편집하는 장면을 브로그로 담았습니다. 인센박은 예명인데요. 이 인센이란 그 의미가 미친, 제정신이 아닌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예명에 어울리게 한국의 검열 문화에서 실현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한 그런 상상력을 전시장에서 구현한 굉장히 보기 드문 작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센박의 상상력은 인터뷰에 따르면 꼭 어떤 특정 주제, 가령 성표현에 국한하지 않고 동시대인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게 미디어잖아요. 그래서 이 미디어의 생리에 관심을 갖고 작업을 한 거고, 자기 스타일대로 끝까지 밀어붙이다 보니 수위가 높은 작업이 나온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가가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데, 작가의 홈페이지에 올려진 그 미디어 작업들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유튜브 영상에서도 작가의 작업을 직접 보여주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인센박은 기성 인쇄물을 재가공한 프린트물, 그리고 기성품을 재활용한 설치물, 그리고 비디오 아트까지 매체를 전방위적으로 사용하면서 상상력의 최전선을 넓혀온 보기 드문 작가입니다. 저희 전시에서는 구시대 아날로그 텔레비전의 저화질을 차용해서 끊임없이 깨지는 화면 속에다 정사 화면을 이렇게 재생시킨 비디오 아트가 출품됐어요. 그래서 클로즈업 된 그 성교 장면이 해상도가 깨지니까 본인의 어떤 선정적인 욕망, 그리고 그걸 검열하려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어떤 검열 문화, 이 두 개를 풍자하는 것처럼 해석이 되더라고요. 인센박의 작업은 수위가 대단히 세지만 작가의 성정이 워낙에 수줍음도 많이 타고 굉장히 순수해서 작품하고 작가하고 도무지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예요. 이제까지 창작하면서 꾸준히 매달려온 관심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준다면 어떤 게 있죠? 계속 얘기했던 미디어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에서 뭐 그냥 미디어 자체를 얘기할 때도 있고, 그냥 예. 미디어가 뭐 약간 이렇게 보일 때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뭐 아니면 미디어에서 나왔었던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서 띄어와서 그거를 갖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그거는 어쨌든 간에 근데 큰 주제 자체는 미디어 안에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 작업은. 홈피에 올린 영상도 검열됐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영상이 내려왔잖아요. 예. 2018년도 아라리오 제주 개인전, 그건 섹스 이비전이었고 제목이 섹스하고 전시를 갖다 결합한 용어죠. 그리고 2017년도 헤이리인가 거기 메이크샵 갤러리 개인전도 성표현을 또 굉장히 과격하게 다뤘잖아요. 이거에 대한 항의는 없었나요? 항의는 있기는 있었죠. 항의라기보다는 그냥 어쩐 뭐 이렇게 의견 같은 것들도 받기도 하고, 뭐 SNS나 아니면 커뮤니티 사이트나 뭐 신문고, 국민신문고 뭐 이런 데 국민신문고에도 네. 미디어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사람들이 많이 쓰는 미디어, SNS일 텐데 아마 그걸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죠? 그걸 이제 참관하는 거지. 네. 맞죠? 요새는 아예 안 보기도 했어요. 최근에는 안 보다가 다시 이제 또 뭐 그냥 뭐 다시 보려고 하긴 하는데, 한동안은 거의 아예 그냥 앱도 없애버리고 비활성화해서 아예 없애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왜예요? 그러니까 미디어에 관심이 많으면서 본인이 직접 미디어 참여하는 거는 불편한 지점이 있어서 그런가요? 이것도 질문이 없는 건데. 귀찮아서. 귀찮아서? 네, 그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저한테는 그렇게 막 되게 쉬운 관계들을 이렇게 유지하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 그런 방식들이 또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 방식들을 하는 게 저도 약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아서 관계가 많지 않은데 온라인상으로만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저한테는 이렇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해서, 저는 보통 이렇게 만나는 사람도 되게 한정적이고 가는 곳도 한정적이고 거의 그렇거든요. 거의 작업실에 있거나.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좋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런 SNS를 하는 게. 그래서 항의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었던 걸로 나도 알고 있죠. 그 어떤 종류의 항의였는지, 무엇에 대한 항의였는지. 그러니까 딸기가 좋아라는 작업에 대해서 항의를 받았다고 얼핏 들었는데 맞아요? 딸기가 좋아.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며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항의를 받았는지만 설명해 주세요. 딸기가 좋아가 이제 경험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리고 그게 다른 작업인 페미니스트 만들기라는 작업이랑 어떤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근데 딸기라는 거예요. 딸기라는 작업인데 그 작업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이제 퍼포머가 약간 교복을 입고서 춤을 추고 약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이 에피소드를 가지고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퍼포머한테 그렇게 옷을 입히고 그런 뭐 어떤 특정 행위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춤을 추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약간 뭐 어떤 섹슈얼하게 보였는지 아니면 뭔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아까 예전 여자친구가 좋아했던 노래를 지금 여자친구가 불러주는 거예요, 네, 내용이? 네, 뭐 그런 거였어요. 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항의가 됐어요? 그게 이제 뭐 SNS상? SS 뭐 다 그랬죠. SNS며 뭐 커뮤니티며 뭐 국민신문고며 국민신문고에 올라왔다는 작업이 그 딸기가 좋아해요? 정확한 제목이 딸기예요? 딸기예요. 딸기요? 딸기, 예. 딸기가 좋아 아니구나. 딸기. 거기 나온 노래가 딸기가 좋아라는 가사가 많이. 예. 그게 어쨌든 제 작업에 대해서 이제 동기나 아니 그런 것들을 좀 알고서 보고서 그거를 뭐 비평을 하거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원색적으로 약간 이렇게 뭐 정말 의미를 뭔가 되게 막 잘 오독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동기 자체를 뭐 보는 거는 다 자기 자유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걸 알고 나서 얘기하는 거랑 아예 그냥 이미지들만 보고서 얘기하는 거랑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좀 아쉽긴 한데 뭐 그것도 약간 저는 뭐 전시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들도 하나의 지금 생각해보면 뭐 전시의 연장선 같은 느낌도 사실 좀 들어요. 네. 생각보다 되게 관대하네요. 그냥 뭐 네. 예. 그러면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검열에 대한 그 문화적인 감수성이 예전보다 심해졌다고 느끼세요? 아니면 그거에 대한 경험치가 어떠세요? 최근 한 요 3, 4년 사이? 하고 그 이전하고. 근데 저는 개인전을 두 번째인가 세 번째 할 때부터 19세를 붙이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검열이 더 심해졌냐 안 심해졌냐는 사실은 저는 잘 못 느끼겠어요. 그냥 원래부터 저는 그냥 이렇게 뭐 그래서 내리라고 해서 내린 적도 있고 뭐 아니면 뭐 테이프를 붙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어떤 인물을 그렸는데 거기 눈에다가 빨간색 테이프를 붙이기도 하고 특정 인물이 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심해졌다 안 심해졌다는 사실은 그냥 뭐 이번에도 또 그런가 보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미술이라는 그 전시장이라는 공간에 들어왔을 때 더 약간 뭔가 사람들이 더 이렇게 강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대중매체나 이런 것보다 더 오히려 더 미술이 또 좀 이렇게 엄격한 느낌도 사실 좀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성표현하고 관련된 작업을 본격적으로 좀 더 많이 한 건 2017년도 이후 아니에요? 한쪽으로만 이렇게 뭔가 제가 주제를 그런 약간 성적인 것들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루는 작가인데 그것들이 막 이렇게 너무 약간 무슨 그런 그쪽으로 가는 것들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그 영향을 받거나 혹은 좋아하는 예술가가 있나요? 오히려 그런 뭐 미디어나 아니면 뭐 텔레비전 아니면 영화 뭐 그런 것도 MTV 뭐 옛날 뮤직비디오 같은 것들 그런 거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아요. 즐겁게 작업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힘들게 작업하는 편이에요? 스트레스 받긴 받죠. 받긴 받는데 뭐 되게 막 고민은 한다기보다 근데 고민하다 보면 그냥 어느 순간 탁 이걸 해야겠다 싶은 때가 있어서 그냥 그거는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오히려 근데 약간 주제 같은 게 있을 때 좀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너 보고 알아서 놀아라 이러면은 좀 하겠는데 어떤 뭐 전시 기획 같은 데 있어서 이런 작업을 좀 해주세요라든가 이러면은 제가 약간 오히려 그때 약간 좀 방향을 초반에 좀 잡는데 힘들어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예. 뭐 원래는 회화를 되게 좋아해요. 네. 회화를 되게 좋아해서 회화 같은 것들을 보는 걸 좋아하고 사실 뭐 설치나 영상을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긴 한데 회화 보는 거를 제일 좋아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전시장을 그렇게 자주 다니는 편도 아니고 그렇게 막 이렇게 관심이 있지는 않아요. 동시대 미술이라는 것 자체에서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고 그 전시 안 잡혀 있고 이럴 때는 그러니까 바쁘지 않을 때는 뭘 하면서 보내세요? 거의 유튜브, 영화, 밥, 술 뭐 약간 뭐 이런 거죠. 특별히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아요. 저는. 다른 일 해보신 적 있어요? 다른 일은 뭐 알바 같은 거, 뭐 벽화도 해보기도 하고, 뭐 약간 미술 쪽 관련된 건 그런 거 하고, 뭐 미술학원 강사를 좀 오래 하긴 했어요. 예,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졸업할 때까지 계속 했어요. 그거는. 예. 질문 끝? 끝? 어. 더 질문할 거 없어 없어요? 없어요. 끝. 주로 이걸로 미디어 작업은 다 여기서 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뭐 여기서 다 계속 작업하고. 이 태블릿은 뭐에 쓰는 거예요? 이건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거, 애니메이션 네, 작업할 때. 네, 드로잉 같은 거 할 때 컴퓨터로 작업할 때. 이번에 그 갤러리에 걸린 작업은 네. 이거 태블릿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요, 회화예요. 그건 회화를 그러면 여러 장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이번에 전시한 거. 그거는 영상. 태블릿으로 계속 조금씩 그려갖고 태블릿으로 그려서 애니메이션. 화 만든 거죠. 네. 그렇구나. 이 태블릿으로 그린 거겠네요. 네. 하나는 마우스로 그렸어요. 마우스로. 그때 처음에 할 때 없어갖고 태블릿을 그때 구입을 하기 전이라. 어느 게 마우스로? 꽃을 든 남자는 마우스로 그렸어요. 꽃을 든 남자는 네. 마우스로. 근데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느낌이. 네. 근데 너무 힘들어서 이걸 이렇게 하나하나 긋다가 좀 삐뚤어 나오면 또 나와야 되니까. 그럼 엄청 시간 많이 걸렸겠네요. 그 꽃을 든 남자. 순수하게 작업만 한 일주일 정도 한 것 같아요. 와우. 거의 한 10시간씩 하면서. 야, 엄청 오래 걸렸네요. 마우스로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게 훨씬 편해요, 태블릿이. 태블릿이 훨씬 편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